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제가 어제 담당 변호사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려고. 내린 결론은 증거가 없다.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백현동 사건이든 대북 송금 사건이든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진술이 없으니까 그 1년 반 동안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제가 대검 중수부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뇌물 사건이었는데 결국 자백을 받고 기소를 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하고 우연히 공여자하고 우연히 사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자백을 했는데 허위 자백했습니다. 돈 준 금액이 그 금액보다 낮았는데 검사님이 하도 그 금액 줬다고 추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풀려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강요를 해서 제가 허위 자백을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수사팀 중에 어느 검사님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검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압박을 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면은 반드시 진실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검찰이 잘못하면 동경지검 특수부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 수사권 제한하고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그거 하자고 할 때 제가 끝까지 검찰 수사권 남겨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남겨놓고 미국 FBI 안처럼 우리도 법무부 장관 산하에 특수검찰청이든 FBI든 뭘 만들어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끝까지 주장했는데 제가 이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그걸 만들자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검찰의 중립, 수사의 독립을 지켜주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수사권을 거기다 맡길 수 있겠느냐. 이거야말로 검찰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증거 없는 거를 증거가 나오기까지 계속 수사를 한다? 이거는 옛날 검찰도 없었고 지금 검찰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은 검사 선서에 나온 대로 진실만을 쫓아가는 공평한 검사가 돼야 되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 수사만 그렇게 하고 우리 민주당의 돈봉투 수사만 그렇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만 그렇게 합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단속에 설 때마다 우리 친정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내가 보기에 우리 검사들이 오히려 의원들보다 나은 점이 많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부 검찰에 대해서 그 말을 접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들께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합니다. 법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은 최후의 검찰주의자로 기록되고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주의와 검찰 정치의 종식을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고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